네,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6%도 뚫고 올라갔는데요. 위원님께서는 달러 가치에도 이제 금리를 변수로 보고 계시고, 미국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국채 금리를 이제 견인하는 힘은 이제 경기하고 물가 뭐 양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주된 요인은 성장보다는 사실은 좀 물가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불확실성 뭐 이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 레벨에서 미국 국채 금리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금리에 대한 어떤 좀 민감한 반응을 좀 보일 수 있는 영역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말씀드린 데 물가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변수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뭐 우리가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이 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월마저도 사실은 이러한 물가 리스크, 국채 금리 상승 때문에 동결을 결정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흐름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지금 달러화가 뭐 지난 간밤에는 좀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글로벌 자금 흐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달러 자산 선호 뭐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여타 나머지 뭐 이머징 시장이라든지 또 국내 시장에도 사실은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 레벨에서 국채 금리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 추가 상승할 수 할 건지 특히 이제 물가 요인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우려가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 물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는 또 천연가스 가격에 주목하신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예, 최근에 이제 물가가 뭐 12월에도 약간은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좀 상회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1월에 지금 이제 15일 날 이제 12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발표될 예정일 텐데. 이러한 12월 소비자 물가에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뭐 겨울철이라는 어떤 특수성도 있고 또 뭐 이미 알려진 부분들이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러시아 PNG 가스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제 공급 중단이 되면서 유럽 내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부족 우려 뭐 이러한 것들이 부각이 된 상황에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유가가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최근에 이제 유가도 보면 73불대 WTI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어떤 에너지 가격 자체가 12월 물가를 사실은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주에 발표될 12월 소비자 물가가 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국채 금리라든지 또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 자체를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있어서 뭐 한 달 정도야 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버텨 나간다고 하지만 이러한 그 에너지 가격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사실은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우려를 그러니까 뭐 물가뿐만 아니라 금리에 대한 우려를 좀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에너지 가격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만약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대규모 어떤 그 정책 자체가 시행됐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그것이 이제 뭐 연준 인사들도 얘기하지만 이제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이라든지 또 농산물 가격의 상승 뭐 이러한 것들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12월 연준이 계속해서 물가를 좀 강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물가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우려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 특히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이 시장 금리 흐름을 파악할 때 잘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가 아닌 선별 관세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어쨌든 이 관세 부과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전반에 좀 부담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어저께 선별적인 이제 관세 주장이 사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자체가 일부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아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각이 아마 좀 뉴스 기사로 좀 보도가 된 부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뭐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뭐 이러한 저희 고일 관세 거기에 전체 제품에 대해서 뭐 보편적 관세 10% 내지 20%를 부과한다 하면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물가 자체가 아직은 완전히 이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를 좀 자극할 수 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 내 물가 압력 자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사실은 당선이 된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초기에 이 물가를 조금 이제 진정시키는 어떤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러한 그 보편적 관세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물가가 초기에 뭐 시차는 걸리긴 하겠지만 물가 불안 심리 자체를 상당히 좀 자극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미국 경기라든지 또 증시에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하나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느낀 거는 올 한 해 사실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그 설왕설래 자체가 계속 되지 않겠느냐. 상당 부분 이제 변동성이라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또 행정부 내 그 인사들의 발언들 자체가 다소 이제 좀 결이 다를 수 있는 것들이 뭐 우리가 트럼프 일기에도 사실은 경험을 했지만 뭐 이러한 흐름이 뭐 이미 취임 전부터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올 한 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조금은 생각보다 더 요동을 칠 수도 있을 여지를 어저께 좀 보여준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만약 어제 그 뉴스처럼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이제 선별적인 과세를 사실은 좀 하는 쪽으로 만약 기운다라고 하면 올 한 해 사실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전 세계 증시 또 경기가 상당히 조금 이제 경계감을 가졌었는데 그러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좀 글로벌 경기에는 조금 힘을 더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조금은 좀 후퇴했으면 하는 그러한 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이 과연 후퇴할지도 우리가 지켜봐야겠고요. 이번 주 미국의 12월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아마 영향을 줄 것이고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뭐 고용 보고서는 시장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싶다. 뭐 크게 흔들리지도 뭐 또 생각보다 아주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미국 고용 시장 자체는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12월 FOMC에서도 미 연준이 이제는 고용보다는 사실은 이제 물가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사실은 옮겼기 때문에 지난해만큼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 뭐 이러한 것들이 아주 뭐 서프라이즈라든지 쇼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그 고용과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는 부분 자체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아마 불법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는 정책을 사실은 이제 내놓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과연 미국의 그 노동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정말 이러한 불법 이민자 자체가 뭐 크게 이제 뭐 미국 밖으로 밀려 나가든지 아니면 당분간 조금 오래 이제 숨어 있든지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노동시장 자체의 불균형, 그러니까 공급이 사실은 부족을 하면서 다시 임금을 건드릴 건지라는 부분은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번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고용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변화보다는 물가 쪽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용시장 올해 연초에 좀 주목할 부분 자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민 정책에 따른 고용시장의 어떤 변화의 모습이 정말 이제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라는 것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가 또 변수라고 꼽아주셨고요. 뭐 현재로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뭐 올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런데 뭐 작년 말에 보니까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유턴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었던데요. 금리 인상으로 유턴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뭐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들, 뭐 앞서 말씀드린 이민정 정책이 노동시장에 아주 급격한 왜곡을 갖고 온다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본인 공약에 의하면 당선이 되자마자 뭐 유가를 떨어뜨리고 지정학적 문제를 다 해소하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제 최근에 보면은 지정학적 문제는 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격화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또 중동도 뭐 평화 협정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직 체결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이러한 어떤 돌발 변수가 있어 뭐 물가, 에너지 가격 자체가 이제 폭등을 하는, 또 농산물 가격이 뭐 급등을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미 연준 자체가 이렇게 금리를 뭐 굳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물가가 다소 들썩거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약간의 좀 둔화 압력도 사실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물가의 추세적인 둔화 흐름은 이제 좀 시차는 있긴 하지만 좀 나타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연준이 지금 지난 12월 그 FOMC 그 점도표상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2번으로 사실은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물가의 흐름에 따라서는 오히려 또다시 이제 그 인하 횟수 자체가 조금 늘어날 여지도 사실은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직은 뭐 미국이 금리 인상 뭐 이러한 쪽을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여전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지금 놓여 있다. 또 그 금리 인하 어떤 사이클의 횟수 자체는 미국의 물가 흐름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저희가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관심사가 고용에서 물가로 지금 옮겨가고 있고,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금 높아져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우리 시장 환율이 중요하고요. 오늘 뭐 1,45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1,500원 돌파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는 의견들 많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뭐 1,500원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뭐 어제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하 후퇴 소식이 달러를 좀 약세시키고, 또 원화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원화 환율을 이제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뭐 대외 변수 자체는 사실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결국 원화 환율이 지난해 연말에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상당히 약세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내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특히 이제 정치적인 불안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정치 상황 자체가 조금 이제 좀 해소 쪽으로 다가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소 우리가 1,500원 환율은 조금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그 환해지 물량 자체가 거의 한 500억 달러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원달러 환율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여하튼 제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뭐 트럼프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되고, 국내 정치 상황 자체도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간다. 특히 이제 국내 경기의 어떤 저점 자체가 1분기다라는 어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된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 자체는 뭐 아주 큰 폭은 아니긴 하겠지만 사실은 좀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1분기를 지나면서 좀 하향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지금 뭐 환율이 아직 그래도 높은데도 지난 이틀간 외국인 그 코스피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도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데, 환율이 좀 더 내려온다면 외국인 매수도 좀 추세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예, 뭐 환에 대한 효과를 저희가 조금 분명히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뭐 코스피 지수가 뭐 다행스럽게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지만, 연초에 여하튼 여타 증시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아웃퍼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는 환율 효과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달러 기준 그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원화 기준의 어떤 코스피비보다는 상당히 좀 괴리감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환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달러 기준으로의 어떤 코스피 자체의 낙폭 자체가 상당히 더 큰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화 환율 자체가 결국 내려간다,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저가의 어떤 메리트가 분명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뭐 이익 사이클의 어떤 전환까지는 아직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갭을 메우는 뭐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외국인 매수세 자체는 조금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1분기가 우리나라의 경기 저점이라든지 또는 뭐 불확실성 자체 해소의 어떤 시기를 통과해서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간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원화가 사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다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보면 코스피는 항상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라는 것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한 나라의 어떤 경제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국내 경기 펀더멘탈 자체가 개선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환 효과도 있고 또 어떤 이익 사이클의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러한 것들이 맞물린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수세 자체가 당분간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환율의 어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어떤 추세적인 전환 여부 자체는 올 상반기 특히 외국인 매수세의 흐름에 주요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다. 결국 뭐 환율도 안정되고 코스피 저평가 매력 부각이 된다면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까? 뭐 연초에 지금 뭐 딱히 어떤 주도주가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조금 이제 기술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좀 강한 것 같고요. 그것이 뭐 CES 영향도 뭐 일부 있긴 하겠지만 올해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이 캐펙스 자본 지출 자체를 뭐 800억 달러까지 하겠다. 예상보다는 상당히 이제 그 관련 투자 AI와 관련된 투자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기술주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일 거고요. 네. 뭐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와 수출주에 좀 주목을 해보자. 지금의 그 달러 강세는 자체 강세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유로화 또 엔화의 약세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로화나 엔화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당분간 추세적인 강세로 전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57엔, 네. 거의 이제 지난 고점이 한 160엔 정도였으니까 사실 거의 고점 수준에 다다른 상황들이고요. 지금 유로화 가치 자체도 어저께 조금 반등을 해서 1.03 정도를 유지하지만 거의 1.02대까지도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점이 뭐 일부 페리티 1대1이 깨진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달러하고 유로의 어떤 페리티 자체가 거의 저점 역할, 저항선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유로화나 엔화의 어떤 추가적인 약세폭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의 상황들 또 각국의 어떤 통화 정책 기조로 봐서 유로화라든지 엔이 당장 급격하게 강세로 가긴 어렵지만 또 역으로 보게 되면 사실 유로화나 엔이 또 낙폭 자체가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어떤 달러의 강세폭 자체를 상당히 좀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킹달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유로화나 엔화의 추가 약세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뭐 엔화 역시 지금 조금 약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그 1월에는 BOJ 금정위도 있고요. 일본은행이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 좀 1월은 다시 동결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효과를 조금은 지켜볼 거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실질 임금, 그러니까 BOJ가 금리를 인상하는데 주요 지표로 보고 있는 실질 임금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증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 임금 자체가 분명히 플러스로 전환이 돼야 일본은행의 어떤 금리 인상의 명분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또 최근에 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워낙 힘드니까 지금 합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실은 금리 인상을 통한 어떤 엔화 강세를 유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1월에도 조금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행 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BOJ가 아무래도 언젠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 작년 여름과 같은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일 텐데요. 추가 금리 인상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적응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난 8월에 사실은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충격이 줬던 부분 자체는 일본은행이 생각보다는 일찍 또 금리 인상을 했고 네. 사실은 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거기에 이제 미국의 경기 8월만 해도 고용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 또 기술주에 대한 과열 우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맞물리면서 충격을 줬었는데 지금의 상황 자체는 사실은 BOJ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상당히 더디게 이제 추가 인상에 나설 거고 지금 미국 경제라든지 기술주의 상황 자체가 지난 뭐 8월 당시하고는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사실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M7으로 대표되는 빅테크의 상승세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위원님은 이 빅테크 움직임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셨던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뭐 비트코인과 이제 기술주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 어떤 연결고리가 확실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던 디지털 경제의 어떤 부상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기술주라든지 비트코인은 이제 그러한 흐름에 사실은 편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최근에는 AI와 이제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융합 얘기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AI 사이클의 어떤 확장이라는 것이 결국 이러한 가상화폐 시장의 확장으로 사실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기술주라든지 이러한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민감한 것이 미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규제 완화의 어떤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이 되고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풍부하다라는 부분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결국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주 흐름에도 투자 센티멘트라든지 이러한 쪽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기술주의 어떤 상승 흐름도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라는 부분 자체가 단순히 어떤 가상화폐의 어떤 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전반적인 그 빅테크 또 기술 혁신 사이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 당분간 이 빅테크와 비트코인의 어떤 동반 상승 또 이러한 어떤 상관관계, 강한 상관관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AI 사이클 확장이 가상화폐 확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올해 뭐 경제나 증시 흐름 상저하고로 꼽는 의견들이 많은데 연초부터 좀 강한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1월 시장 또 1분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뭐 여전히 지금 저희가 넘어야 될 사진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리스크라든지 또 국내 말씀드린 어떤 경제 어떤 사항들 뭐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과연 언제 해소가 될 거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1분기를 좀 지나면서 이러한 대내적인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뭐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내 증시가 조금은 좀 반등의 어떤 그 모멘텀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우리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 것이냐가 관건이고 1분기 지나면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다. 변동성에는 유의하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